자,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은 그대로 밀고 갔는데요. 반대가 많았던 장관, 마음고생했다 대통령이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회와 2017년 1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 이런 좀 사정들을 감안해서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만큼 그런 가설이 그게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새롭게 지금 청와대 앞에서요. 촛불 집회 그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정신에 부합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까요? 중소기업 벤처 수호천사 되겠다고 하던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해야 되죠. 그런데 네.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장관은 이제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는 이 적격성이라든가 그 자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람은 되겠다, 적합하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 점은 이제 좀 유감스럽고 그러나 또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지금 오래됐는데 아직도 네. 조각이 완료되지 않았고 갈 길은 멀고 말이죠. 시간은 없고 이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다만 야당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조각이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정무수석을 보내든지 네. 실장을 보내든지 해서 각 당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은 좀 싸늘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더 큰 민심 잃을 거다. 소탐대실이 아니라 홍탐대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정 위원님.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네. 홍종학 후보자 임명을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인사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홍종학 지금 장관에게 네. 잘하라라는 격려의 의미였겠지만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하더라.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야당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할 사람들을 보통 다 반대하더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이런 인사 검증이나 네.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런 공격들이 비판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석에서 하셨으면 모르지만 네. 이제 카메라가 다 있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부실한 내용이 네. 걸러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라인,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네. 야당에 대한 협치의 자세로서는 보기가 어렵다. 이런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나중에 이제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남았고 줄줄이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부인분들이 오셔서 꽃다발도 받곤 하던데요. 예. 오늘 홍종학 후보자에서 장관이 된 첫날에는 부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부인이 오시지 않은 거야 개별적인 네.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코멘트할 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고액 증여가 혹시 의식이 되신 건 아닐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보여줘야 되겠다 싶었으면 일부러라도 더 부인을 동부인해서 올 확률이 네. 높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인사를 강행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임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반대가 많은 장관들이 후보자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야당에 네. 대한 폄하나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이야기들 특히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네. 국민들의 반응도 높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해주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다짐의 당부의 마음이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보자면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적격성이나 자격 같은 경우를 국민들과 그리고 국회에 같이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네. 임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뜻을 훨씬 더 많이 비춰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반대가 많으면 일을 더 잘할 거니까 계속 반대가 많을수록 더 임명하겠다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국무회의의 자리를 보면은요, 새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나가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에 귀가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뭐 참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여전히 뭐 결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 이제 정치인들은요 어떤 돈이 네. 어떤 돈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돈이 그 돈인지를 몰랐다든지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금 이 새 정부 네. 새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 정부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의 가장 핵심 수석 비서관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바로 저런 아주 불법적인 또 불이한 그런 작은 문제로 저렇게 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이 타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차제에 청와대나 이제 그 사정기관들에서 또 유념해야 될 것이 항상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롭고 상대방은 언제나 저 악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악이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전제를 두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적폐청산의 그 수요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부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제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병헌 정무수석 한 사람을 미끼로 주고 수많은 고려를 잡겠다든지 말이죠. 막 이렇게 될 수도 또 그것은 야당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뭐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점도 충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네. 편이나 남의 편이가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 적법하냐 불법하냐 이걸 좀 따져서 앞으로도 적폐청산 작업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전병헌 전 수석이 갖고 있는 무게 다른 전현직 의원 몇 명과 맞닿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한참 전 수석과 그리고 홍종학 장관 후보자 당시에 논란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 동남아 순방의 뒷이야기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참 여사님 생신이라고 해서요. 축하 잔치도 있었던 것 같고 3개국 순방 사진이 공개가 되던데요. 컵라면도 비우고 그리고 여사님의 뒤에 많은 보좌진들이 함께했던 그 장면이었었습니다. 예, 뭐 여러 모습들도 보여주고 실제로 또 해외 순방 기간에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사님의 일상과 또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사가 꽤 높은데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국하는 그 비행기에서의 모습이나 상황 등의 표정 등은 이제 내려오실 때 그 지진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안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책으로 뭐 저런 사진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표방하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는 겨울 나기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벌써 떠서 말이죠. 개그맨 박수홍 씨 그리고 배우 최시라 씨가 문 대통령 옆에 섰었습니다. 올해 1호 기부자라고 하죠. 문 대통령이요. 액수는 금일봉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랑의 열매 전달. 사랑의 열매는 실험 삼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다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었어요. 제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행사 있을 때는 꼭 제 거를 달고 나가서 근데 너무 티나요? 똑같은 걸 최시아 씨가 닮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온도 백동가요? 이 최실아 씨나 박수홍 씨가 사랑의 열매하고 좀 인연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네. 그 대사를 했기 때문에 저 점에서는 아주 뭐 말하자면 네. 저기 붙박이 홍보 대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 온 1호로 기부를 하시니까 네. 거기 이제 와서 직접 사랑의 열매를 달아드리고 싶다 이런 네. 이제 희망을 또 피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이제 연말 또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르 이웃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체온을 전달해주는 거기서 이 대통령이 직접 앞장선다. 이것도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네. 최실아 씨는 이 사랑의 열매가 좀 특별했다고 그래요. 좀 달라가지고 대통령도 그러고 사랑의 아마 열매가요? 임 실장도 네. 그러고 다 우리하고는 다른데요. 뭐 이랬더니 그게 오랫동안 이제 그 홍보대사라니까 특별히 크리스탈로 만들어준 게 있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이래가지고 늘 달고 네.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최실아 씨가 다니까 더 빛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런 행사가 대통령이 저렇게 앞장서 주심으로써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불이웃 돕기에 더 이제 뭐 열기를 더해주는 건 참 좋은데 말이죠. 네.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 사랑의 열매만으로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부터 대통령부터 진심으로 우리 이 어두운 곳, 이 사회의 어두운 네. 곳, 그늘진 곳, 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한계를 갖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치를 해나가다 보면 항상 좀 넘치는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고 그러게 마련입니다. 5천만이나 사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네. 대통령은 항상 좀 균형감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하듯이 모든 국민을 다 사랑하는 네. 모든 국민을 다 배려하고 모든 국민을 다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크리스탈 배지를 달았다는 최실아 씨인데요. 이 와중에 해프닝이 있었네요. 훈훈해 보이긴 하는데 조직의 위계 질서가 단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임종서 실장이 문 대통령보다 먼저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고 나왔다가 떼야 했다면서요. 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가 보죠? 예, 뭐 그냥 그 약간의 이벤트로 넘겨주셔도 네.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1호 기부자, 올해의 1호 기부자로 이제 그 임명을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형식을 좀 갖춰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자체적으로 사랑의 배지를 하나씩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달고 행사장이니까 먼저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먼저 받자라고 하는 그 형식을 잠깐 맞춘 것 같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정신에 부합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까요? 중소기업 벤처 수호천사 되겠다고 하던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해야 되죠. 그런데 네.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장관은 이제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는 이 적격성이라든가 그 자질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람은 뭐 되겠다 적격하다든지 적합하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 점은 이제 좀 유감스럽고 그러나 또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지금 오래됐는데 아직도 네. 조각이 완료되지 않았고 갈 길은 멀고 말이죠. 시간은 없고 이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다만 야당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조각이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정무수석을 보내든지 이 네. 실장을 보내든지 해서 각 당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은 좀 싸늘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더 큰 민심 잃을 거다. 소탐 대실이 아니라 홍탐 대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네. 홍종학 후보자 임명을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인사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홍종학 지금 장관에게 네. 잘하라라는 격려의 의미였겠지만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하더라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야당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잘할 사람들을 보통 다 반대하더라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부인분들이 오셔서 꽃다발도 받곤 하던데요. 예. 오늘 홍종학
후보자에서 장관이 된 첫날에는 부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뭐 부인이 오시지 않은 거야 개별적인 네.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뭐 코멘트할 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고액 증여가 혹시 의식이 되신 건 아닐까요? 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뭐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보여줘야 되겠다 싶었으면 일부러라도 더 부인을 동부인해서 올 확률이 네. 높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인사를 강행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임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반대가 많은 장관들이 후보자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야당에 네. 대한 폄하나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이야기들 특히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네. 국민들의 반응도 높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해주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다짐의 당부의 마음이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인사청문회 그러면 야당의 이런 인사 검증이나 네.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런 공격들이 비판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석에서 하셨으면 모르지만 네. 이제 카메라가 다 있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부실한 내용이 네. 걸러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라인,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네. 야당에 대한 협치의 자세로서는 보기가 어렵다. 이런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나중에 이제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남았고 줄줄이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을 좀 존중. 자,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은 그대로 밀고 갔는데요. 반대가 많았던 장관, 마음고생했다 대통령이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법 2017년 1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 이런 좀 사정들을 감안해서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뭐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많고 그런 가설이 그게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새롭게 지금 청와대 앞에서요. 촛불 집회 그림 배경으로